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예정이고요. 종목 상담 함께 할 텐데요. 종목 상담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채널이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깐 짚어봅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이긴 한데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0.95포인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070부터 2061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2070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 2시경부터는 지금 지지부진한 횡보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확 밀리거나 확 급등하는 모습도 거의 안 보이고요. 오늘 좀 숨고르기 확실하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사주는데 어제하고는 수급이 또 정반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376억 원, 개인이 258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863억 원 매도 물량 쏟아내는 가운데 투신 244억 원 사고요. 연기금 어제도 2천억 원을 넘게 샀는데 현 시각 기준으로 1,942억 원이나 삽니다. 오늘도 매수 물량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시간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1,666억 원대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700포인트 돌파합니다. 701.07포인트. 코스닥은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전 시간대보다도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일단 장 초반에 701로 출발해서 697까지 빠졌던 지수가 V자 모양 지금 보입니다. 쭉 올라오면서 장중 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전 시간대 한 10억 정도 매도 잡혀 있었는데 매수로 전환을 결국에 했습니다. 48억 원 매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매수하고요. 개인은 여전히 271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267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 매도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다가 장중에 반등을 하네요. 1182원 40전에 거래가 됩니다. 소폭입니다. 30전이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움직임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잘 버텨줍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 출발 후 260선대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아무래도 기관은 이제 지수 방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지지선을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온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간 양 이틀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이제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존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장기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1분기 수출 감소폭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1%대로 G20 국가들 중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을 했고 2분기 GDP 성장률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급등도 1,200원 5번씩 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6월 7월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섹터가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돼지열병의 확진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석회 관련주인 고려 시멘트, 백강 소재 등이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섹터 주도주가 100% 이상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괴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SS 저장 장치에 관한 화재 발표가 6월 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기차 성장에 대한 캐펙스 투자와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주 금액도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기술적 분석상 10개월에서 11개월 신 전기차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해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유동성 장승에 따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7월, 8월 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될 회사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네. 이제 동사는 이제 여행업 그리고 공연 기획 등 우리가 흔히 그 인터넷에서 티켓을 예약을 할 때 온라인 쪽에서는 인터파크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비 5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일단 2018년 말부터 그 대표이사 교체와 그리고 쇼핑, 도서, 엔터, 투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분기에 그런 성과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수치상으로는 이제 2018년 121억 원을 기록했던 쇼핑 도서 부분의 적자가 87억까지 지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2019년부터는 그 매출과 그리고 재무제표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판관비 개선으로에 대한 이제 확신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됨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판관비 개선이 눈으로 보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한 6,000원에서 6,500원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한번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8,200원,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리스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부터 할까요?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TFT LCD라든가 LED, OLED 패널 및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 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스마트폰 업체로서 1차 밴드 회사다. 뭐 2차, 3차도 아니고 1차의 그 협력사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번 달이었죠. 정부에서의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육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삼성전자에서도 또 육성 이야기 나오면서 평택에다가 뭐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흐름, 그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데 작년 특히 올해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올해 그 연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316%좀 증가해가지고 약 294억 정도 기록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1%좀 증가해서 약 한 260억 기록.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59.06% 좀 증가를 하면서 약 한 3,496억 정도 좀 기록을 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배당금도 지금 100억 원에 지금 지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이거 재무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16년도, 17년도에도 향상이 되긴 했지만은 18년도에 완전히 지금 확 뛰는 그런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봤을 때도 작년 12월에 그 4분기하고 올해 또 1분기에도 비교했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애국인이 좀 나가고 있다라는 거. 기타 쪽에서는, 법인 쪽에서는 들어오지만은 애국인 쪽이 조금 나가는데, 이게 이제 애국인들이 나가는 것을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주가가 실적이 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기술적인 분석에서 봐도 지금 21선하고 61선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5일선과 11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MC넥스인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카메라가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스마트카, 그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에도 좀 들어간다는 거고, 최근에는 자동 초점 카메라 모듈을 특허를 취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 그 카메라를 찍다 보면은 핀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잘 맞춰주는 그 회사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 핀, 초점이 좀 나가게 되면 사진을 찍어도 좀 흐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초점을 더 사진이 잘 나오게끔 좀 맞춰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듈을 좀 특허를 취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모듈을 좀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보안 쪽에다가 치우치는, 보안 쪽에 그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중요시가 되고 있죠. 특히 뭐 지문, 이제는 지문에서도 통체, 그 다음에 안면 등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체 인식 모듈 쪽으로도 좀 관련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뭡니까? 자동으로 조향이라든가 핸들을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좀 장착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에도 앞으로 드론 사업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우리가 어떤 택배 쪽 상업 쪽이라든가 발전하기 때문에 국방 쪽 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스마트카, 뭐 차량용 블랙박스, 그 다음에 드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195억 정도 달성했고, 이게 전년 동기에서 한 179% 좀 증가했다는 거고, 매출액은 약 한 2,5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71% 좀 증가했다는 거. 순이익은 153% 좀 증가를 해서 141억 좀 달성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분석을 봐도 지금 재무구조에서 MC넥스가 16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적자였어요. 그런데 17년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18년도에 완전히 지금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완전히 지금 다 뭐 플러스가 확실히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실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한 9,5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36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60억.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주가들은 거기 실적에 맞춰서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빨리 때릴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한 번 더 템포 조절해서 나중에도 클라이막스를 때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클라이막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6,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C 디렉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종목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 지저분하게 꼬리도 많이 달면서 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어떤 것을 유통을 하느냐? CPU,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를 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과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등을 또 유통을 하고 있다.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뭐 지금 같은 에어컨이라든가 TV,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도 밖에서 외출해 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연관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5G 통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음성 인식,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걸 다 개발하더라도 그거를 보완을 하지 못한다면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도 또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기업체로부터의 들어온 총 판매권을 가지고서 지금 유통도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이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일단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적으로도 발전하겠죠. 지금 뭐 중동 국가에서도 뭐 드론에 의해서 어떤 그 폭파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또 드론 갖고도 또 사진 찍어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또 접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3%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8.1% 증가해서 654억이 기록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좀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뭐 아까 MCNX라든가 그다음에 탑 엔지니어처럼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역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꾸준하게 좀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액 같은 것도 보시면 2,000억대에서 그다음 2,200억, 그다음 2,400억. 지금 또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보다 한 1억 정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역성장하는 않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캠시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타고 있네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카메라가 휴대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용 카메라에도 좀 착용이 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도 좀 착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서 생체 인식 및 정보 보안과 그 다음에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이 카메라가 자율주행, 아까 그 MCNX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좀 접목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다르는 게 캠시스 같은 경우는 그 생체 인식과 비슷한데 그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걸어 다니다 보면, 아니면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초소형 전기차를 한번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캠시스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올해 한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고, 아까 MCNX처럼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처럼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반사 이익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또 드론에도 좀 카메라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드론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여야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 초반에 조금 움직였다가 지금은 살짝 좀 조용해지는 그런 흐름인데, 이 캠시스의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또 중앙대 동문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인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적이 1분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한 77억 정도 나와서 147% 지금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한 1,700억 정도 발생해서 61.8% 증가, 그다음에 당기 수익률은 약 한 43억이 좀 나와가지고 24.3% 증가했다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작년 18년 이후로 지금 상당히 당기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 또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그 실적에 맞춰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0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J 메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및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램을 구매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하는데, 이 탈산제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광물 재련 과정에 필수 첨가제로서의 탈산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포스코에 납입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포스코하고 약 한 290억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21.5%가 차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5.9% 증가, 그 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34.7% 증가해서 약 한 405억 정도 달성했다는 거, 순이익은 96.1% 증가해서 약 12억 달성했고, 오늘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히토로 관련 애들, 그다음에 미중 간 무역 상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PJ 메탈 같은 경우도 히토루하고 광물 자원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관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다음에 그 전에 거래에서 보면은 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절 테마주로 불리는 미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계절 테마주의 강세가 좀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선풍기 생산업체인 신일산업도 한번 급등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가 높다라는 소식에 파세코가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절 테마주가 이제 뚜렷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청정기 생산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죠. 공기청정기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제 가장 높은데, 올여름 같은 경우 폭염이 예상된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미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이제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에어컨 이런 부분의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의 핵심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열교환기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제습기로는 그 브랜드 중에 뽀송이라는 브랜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판매가 이제 가장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점유율도 좀 꾸준하게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닉스는 사실 지금 보는 관점은 실적이에요. 1분기 국내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났죠. 1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었고 2분기 실적 기대 종목도 별로 없는데 위닉스는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14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0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주가 재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유닉스가 판매한 상품이 계절성이 강해요.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여름철에 좀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 이상 정도 되면은 실적이 좀 둔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감안을 해도 여전히 싸다라고 봅니다. 올해 실적 대비 PER 밸류가 8배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죠. 20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수급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고점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지금은 특별하게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조금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한 번만 더 붙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실적 낼 수 있는 실적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26,000원은 5월 2일 기록했던 고가입니다.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슨 GT입니다. 넥슨 GT가 오늘 기술적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60일 이평선이 바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넥슨 GT가 이제 그동안 모멘텀이 됐었던 게 그 넥슨 매각이에요. 근데 넥슨 본입찰이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밀렸는데 넥슨이 아마 괜찮은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지금 넥슨의 인수 후보로 떠오른 기업들, 넷마블, 그다음에 뭐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이런 기업들이 인수전을 벌이게 된다면 이제 매각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넥슨 매각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도 괜찮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넥슨 GT는 그 장기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슈팅 게임이죠. 서든어택을 제작한 업체고, 서든어택이 여전히 이제 슈팅 게임 부분에서는 상위권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넥슨 GT의 자회사는 이제 넥슨 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제작한 이제 모바일 게임 X가 일본 지역에서 흥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수의 인기 IP를 가진 업체입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보고, 또 이번에 그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선정이 된 상황이죠. 또 앞으로 또 패시브 펀드의 자금 유입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꼬리를 살짝 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한 17,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보자.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야겠죠. 13,5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옵트론텍입니다. 지금 IT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에요. 참 흐름이 좋죠. 카메라 모듈 종목치고 못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이제 업황이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그 고화소화, 그다음에 멀티 카메라가 계속해서 채용된 추세라는 부분들, 그리고 후면 이제 듀얼 카메라에서 트리플, 그리고 전면 싱글에서 듀얼 카메라로 이제 전환되는 추세고요. 이 갤럭시 폴드는 총 6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그 사양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둘 요인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성 카메라에 대한 욕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일단 좀 필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그 삼성전기향 필터 공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판매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필터 공급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과 보급형 스마트폰용 필터를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옵트론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그 AVI라고 해서 오토 비주얼 인스펙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동으로 화소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게 화소수가 증가할수록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옵트론텍은 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괜찮죠. 20일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고, 20일 이평선을 깨면은 또 바로바로 저점 매수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살짝 뛰어넘는 가격 8,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DENT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사업을 제조하는 이제 업체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최근에 이제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삼성과 LG 화수주가 좀 꾸준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3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아마 2분기까지도 적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LCD 업황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패널 가격이 원가에 근접하면서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형 LCD라든지 OLED 패널 관련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장비 발주도 좀 완만하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특징적인 게 다수의 관련된 장비 관련, OLED 장비 관련된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OLED 검사 관련 특허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오작동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프로브를 교체할 수 있는 장치 관련 특허도 취득을 했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LCD라든지 OLED 시장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2,140원인데 지금 주가에서 더 크게 밀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2,05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일진다이아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는 어쩌면 또 가장 좋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진다이아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최근에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가 현대차의 수소버스에 저장 시스템과 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는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탱크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료탱크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시장의 성장주로 뽑혔던 전기차주, 수소차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어요. 근데 전기차나 수소차 시장은 어쨌든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기점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횡보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 휘발유차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넣어도 훨씬 더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연료통이 좀 더 작아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수소차의 장점은 이제 친환경, 배기가스가 없죠. 달려봤자 이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휘발유차보다는 환경에는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완충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의 성장 기대감은 높아요. 그리고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세웠어요. 현재 국내 수소차 충전소가 10몇 개 정도밖에는 없어요.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그다음에 강원, 경남에서 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이 됩니다. 완공된 기지에서는 하루에 수소가 한 1000kg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 생산 기지 거점을 구축해서 수소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이고요. 수소차 활성화의 바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어요. 어제장에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회복을 하고 오늘 이제 추가 반등을 시도할 듯 말 듯한 구간이에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무난하게 공략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가 29,300원인데 그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손절가 26,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 일진다이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리뷰 들어갈 텐데 하 위원님 PC 디렉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피레침이라고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윗꼬리가 예. 어마어마하게 달리네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꼬리를 달고 또 빠지는데 예. 근다 해서 또 그게 음봉으로 확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몸통을 상승폭을 유지를 해요.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재밌네요. 예. 일단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쉽게 이 종목을 조금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좀 종목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쉽게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상승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또 한번 주가에 또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C 트랙터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달플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고달팠던 그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는 게 또 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만큼의 또 고진감래라고 주식은 참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모든 걸 다 보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미미하게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은 실적이 나와주니까 그 실적을 믿고 좀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경우에는 매매 패턴을 예. 뭐 목표가까지는 하루에 도달을 하긴 했어요. 이 예. 종목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패턴을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개인들은 어려워요. 일조 개인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장 예. 초반에 조금 올라갔다. 그럼 한 2%, 3% 정도 올라갔다 하면 그냥 빠르게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고 조금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제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서 빨리 2%, 3% 정도 수익이 나면은 빨리 자르고 나오시고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짧게 1년 은행금리 정도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MCDX를 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5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소개했던 이제 종목인데 MCDX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카,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그다음에 갤럭시 부품, 특히 갤럭시 카메라에도 좀 착용이 되고 있는 부분. 최근에는 카메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이든 뭐 저가폰이든 이쪽에 상당히 그 카메라의 기술력이 좀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자동 초점 카메라 모듈을 특허를 획득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좀 가지고 좀 다루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초점 참 잘 맞춰주는 그 회사가 있고 그 초점을 잘 못 맞춰가지고 좀 흐리게 나오는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흐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초점을 잘 맞춰주는 기술이 좀 향상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MCDX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모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뭐 지문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 하면 이제는 홍채 또 홍채에서도 안면 인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안 쪽으로도 또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카메라 전문 업체라 했죠. 이게 뭐 자율주행차에도 착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카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뭐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여과 같은 경우는 195억 정도 나왔고 매출액은 한 2,500억 정도 그 다음에 순이익은
141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재무 구조를 보면은 16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었어요. 근데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상당히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 18년도부터 지금 완전히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고, 2019년도에는 18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MCNX 아직은 클라이막스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나갈 듯 하다가 또 어제 또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도 양호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지난 시간 첨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주가 흐름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수급이 이제 좋은 종목이고, 아까 제가 수차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볼 때가 됐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첨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전지나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좀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첨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20일 이평선을 돌려낸 이후에 또 골든크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매물대가 크게 이제 저항 없이 돌려낸 상황이고, 지금 직전 고점 5월 15일에 고가도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목표가를 83,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가에서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한 85,000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술적으로 일자 슈팅을 줬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가격이 8만 원 중반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의 매물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뚫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부딪힌다면 한 번 정도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8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그 정도의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 오늘 종가의 절반 정도 이익 실현, 그리고 절반은 85,000원까지 끌고 가자, 다시 한번 전략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십니까? 네, 금요일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일단은 국내 제습기 시장에서 꾸준하게 점유율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습기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요즘에 보면은 2분기 실적 기대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소수의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조금씩은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닉스에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괜찮아요. 약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분봉상으로는 수렴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렴 이후에는 발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발산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세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000원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오늘은 저 고려 시멘트가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일단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시멘트 관련의 업체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 레미콘, 그 다음에 시미콘을 좀 생산하는데, 전라도 장성에 있으면서 전라권을 주 영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석회석을 생산하는데, 이 석회석이 생석회석인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어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도 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시멘트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갔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처럼 생석회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좀 나오면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각 시군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배포를 좀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 시멘트가 좀 상한가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백광 소재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을 했었던,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성신양해 같은 또 시멘트 업체들, 또 다른 업체들도 좀 부각을 좀 받으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회사들의 또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께 좀 기사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시장에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백광 소재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사실 뭐 같은 모멘텀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로 좀 주목이 됐죠. 그래서 백광 소재는 그 생석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게 이제 돼지열병 차단의 방역에 좀 쓰인다, 뭐 이런 이슈가 엮이면서 최근에 이제 연이틀 급등했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테마주기는 하지만 이제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한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까지 걸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전염성이 높으면서도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산이 멈추거나 치료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진정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슈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테마주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순환매 장세 흐름에 테마주가 금방 죽을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돼지열병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멘트주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생석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의 사료주라든지 백신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눌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또 계속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균형을 갖추고 많이 빠질 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많이 꺾이고 있는 사료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점을 잡는 시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매수도 해보고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87번님께서 한국단자 58,50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뭐 수익 보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리딩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자, 선절가는 62선입니다. 62,000원 정도 좀 되겠고, 목표가는 6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갑니다. 3509원님께서 조선내화 89,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 팀장님? 네, 요건 이제 그렇게 모멘텀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뭐 세력이 핸들링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뭐 수급이나 추세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장대 항봉이 나왔다가 이틀 연속 조정이지만 거래량이 없이 눌리고 있고, 단기 이평선은 아직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보니까 뭐 물량도 많지 않으셔서 홀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94,000원 정도, 네, 직전 고점 저항이 많이 되는 가격이니까 그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를 드려야겠네요. 익절가는 5일 이평선이 깨지는 9만원 정도, 목표가 94,000원, 익절가 9만원으로 홀딩해보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68.42포인트 빨간불 보입니다. 0.57포인트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 보합권에서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장중에 2070포인트를 한 차례 터치를 하고 2061까지 밀렸던 시장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현재 고점 부근입니다. 2068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은 매수 물량을 거의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988억 원 매수하는데 이 가운데 주요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이고요. 연기금이 무려 오늘도 2,475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977억 원 프로그램 매도 지금 추려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2,085억 원, 외국인이 오늘 좀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을 조금씩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파란불이고요. 현대차가 이제 14만 원까지 단 5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1.55% 올라왔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 신한지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5%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약보합, 현대모비스는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702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700선 안착합니다. 0.7%대의 상승입니다.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자,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701로 출발한 시장이 697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V자 모양으로 쭉 소폭씩 조정받으면서 올라왔고요. 장중에 702포인트대까지 현재 터치하면서 오늘 시장 장중 고점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동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298억 원 파는데 기관이 2시까지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수 전환이 됐고요.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지금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76억 원 매수 들어오고요. 연기금이 95억 원 매수 들어왔습니다. 팔고 있던 투신도 지금 매도해서 보합권까지 파는 물량들 거의 다 걷어들인 상황입니다.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시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HLB 올라옵니다. 신라젠도 보합이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긴 하는데 시장에서 악재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는 조금 어렵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 빠지는데 어제 메디톡스가 휴젤보다 더 많이 올랐었는데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네요. 펄어비스 1.46% 조정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0.19% 오르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3%가 넘게 상승하면서 69,000원대 안착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텼고요.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강해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하 위원님, 어제 오늘 사실 글로벌 증시하고는 좀 반대로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또 애달프게 했던 게 바로 원달러 지수죠. 이 원달러 지수가 어제 또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21선을 붕괴를 시켰어요. 21선이라는 건 심리 파동선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조금 와닿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지수가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어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단기적인 좀 추세가 확실하게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대화 이야기가 지금 그게 좀 치달았다가 지금 오늘은 그렇게 또 어떤 이야기가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시장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6월 시장은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좀 장세를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고 어제 코스닥은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 시장이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시간으로 잡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게 좀 보이겠고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이 3개 나왔었죠. 적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자리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완전히 확인형이 나왔었죠. 그 확인형에다가 오늘 또 한 번에 좀 상승의 좀 흐름을 좀 만들어냈던 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코스닥도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이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1선을 지금 장중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또 글로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팀장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뭐 잘 올라주기는 했는데 뭐 불안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별주 장세니까 조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 보시면 이제 연기금 매수가 없었으면 오늘 하락이거든요. 연기금이 정말 엄청난 물량을 바닥에서 좀 잡으면서 지수를 반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PBR이 한 0.9배 정도 되니까 낙폭과제에 따른 가격 매력 이런 것들로 살짝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어쨌든 실적 우려감이 뭐 해소가 되거나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점을 찾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까지 이제 무역 분쟁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지수가 반등하다 언제든 꺾여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도 항상 손절가를 좀 철저하게 잡으시고 목표가를 갈 때는 충분히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은 테마주 장세라서 테마주를 매수를 안 하시면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들, 뭐 5G 관련주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니까 굳이 새로운 테마를 찾으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돌고 있는 테마 중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좀 매매해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니까 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매매는 테마주 위주로 이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팁을 또 두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04% 소폭 내리면서 2066.9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상승폭이 오후 들어서 좋아졌습니다. 0.67% 올라간 702.1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혀 미국장이 다우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다 빠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세의 시장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전일까지 약 3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주창했었는데 재미난 것은 이제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을 한번 일정별로 봤더니 약 8거래일 동안 1조를 삽니다. 그러니까 8거래일 동안 1조를 사면서 시장 끌어올리는데요. 제가 볼 때 연기금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받는지 아니 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인 건지 이건 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연기금이 기관의 매수세를 거의 장악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죠. 사실 오늘도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내 시장 많이 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연기금이 방어해줬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어제는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어려웠는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는 어렵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빠진 건 아니죠. 그러나 어제와 다른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 시장의 투자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2072까지 갔었어요. 오늘 자리는 되게 중요했던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21선, 내려오는 21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온 후 지금 맨 윗부분에서 십자 도지가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 2035가 장하게 되면은 매수 매도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균형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일단은 3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075 안착 여부가 시장의 강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막에 넣지 않았지만 이 원달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달러가 이 자리, 그러니까 최저점이었던 1179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사실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들어와야만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것은 원달러가 일단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균형이 더 강한 겁니다. 고점 대비 밀렸지만 여전히 매수가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부분 윗부분에서의 후행 스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조정이 나와야만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이요. 어저께 소폭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는 소폭 올라서 끝납니다. 일단 월봉상 십자 도지가 나오죠. 이번 달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미국장은요. 트럼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악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4대 IT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과독점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국과 무역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외부적인 힘듦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것을 또 건드리는 것도 참 특이하다. 트럼프는 도대체 경제 마인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세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사실 그게 셀프 감세였거든요. 본인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감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갔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또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낙폭을 주다가 반등이 준 이유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 총재가요. 금리 인하를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이게 막판에 반등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우만 움직였죠. 나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반등이 그게 제한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미국 내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어저께 트럼프의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모아야 되고 중지를 모아야 될 판국에 내국 기업을 건드린 것은 정말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은 미국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우 차트를 제가 계속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달이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달에 십자도지의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도지의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달이 더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은 이달이 시발점이 됩니다. 시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드앤숄더를 100% 완성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달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특히 후행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음봉이 나오면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행스팬이 캔들화로 진입할 거고 그것은 장기 조정 시그널로 1차적 시그널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 지수가 최소한 지난번에 요 1월 달에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가 얼마냐면 23,050인데 이건 절대 깨지 않는 음봉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 깨지는 음봉이 나온다면 정말 피곤한 장이 연출될 수 있고요. 뉴스의 모습을 봐도 미국 내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연준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거의 되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드는데요. 저는 걱정이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음에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굉장히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쩌면 립 서비스일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국내의 물가가요 0.7% 상승했는데 4년 내 최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얘기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연기금이 8거래일 만에 1조를 샀다. 왜 샀을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도 0.7% 상승이고요. 적자로 가는 무역에 대한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제임스 블라더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나? 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충분한 명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수출이든 또 GDP든 또 소비 물가지수든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걱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규제를 더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 소비자들의 물가가 있어야지 금리를 풀었는데 돈을 풀었는데 기업들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물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규제가 풀어지는 모습이 나아야 될 것 같다. 적어도 그 부분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왔다면 먼저 선행 조건을 해소해 주는 것이 그 효과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또 목요일 날 현충일로 쉬기 때문에 내일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장이 지나면 다음 주가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이나 금요일장인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꼈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에 다음 주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2075포인트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2075포인트는 제가 오른손을 좀 다쳐서 완전히 그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5포인트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균형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매수를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걸 보고 끌어올리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75가 내일 좀 안착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일 안착을 못하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운을 만드는 이 스팬 두 개가 의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종축상으로 지금 자리가 꼭지기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꼭지라면 상당히 밀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곡점에 들어오는 그 꼭지 지점에서 강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화를 만들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마 내일쯤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075를 안착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하고 연기금이 좀 더 강화해주는 매수 강화를 해주는지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